1988년 여름,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서울거리는 올림픽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집안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명자 씨는 반년째 아들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혼자 어머니를 찾아가곤 했지만 명자 씨는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은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아기는 방긋방긋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성,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 명자 씨였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자 씨도 영숙을 발견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멈춰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 씨의 시선이 유모차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명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많이 컸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명자 씨는 손주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숙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건강해요. 잘 먹고 잘 자요. 그래, 다행이네. 명자 씨는 유모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 민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영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명자 씨는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머, 무겁네. 우리 손주 잘 컸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명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네 어머니, 미안해.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 씨가 먼저 사과하다니. 어머니, 내가 너무 강압적이었어. 내 마음을 몰라줬어. 명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믿었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걸 강요했지.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야. 맞는 말이야. 명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북쪽에서 왔어. 거기서는 다들 이렇게 살았거든. 시어머니 말을 잘 듣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른 세상에서 자랐지. 더 자유롭고 더 존중받는 환경에서. 영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야.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간섭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영숙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영수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명자 씨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어. 거짓말. 간도 안 맞을 텐데. 아니야. 내 마음이 들어가서 맛있어. 명자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준호야. 어떻게, 언제? 준호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화해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집안에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영숙이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숙아, 오늘 교회 가니? 네, 어머니. 명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내가 믿는 게 뭔지 한번 보고 싶어. 영숙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가자. 두 사람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 들어보는 찬송가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예배를 지켜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는 여전히 불교가 좋아. 네, 어머니. 하지만 내가 이걸 믿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 명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따뜻하더구나. 영숙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요. 명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걸 인정하자. 그리고 존중하고. 네, 어머니. 그날 이후 명자 씨는 가끔 영숙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영숙도 명자 씨를 따라 절에 갔습니다.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명자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명자 씨를 간호했습니다. 죽 쓰고 등 닦아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렸습니다. 명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고맙구나.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명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다니. 어머니, 저도 잘못이 많았어요.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만 보고 가요. 그래. 앞만 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들어봐. 명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절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 그게 내 믿음이니까. 네, 어머니.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기도해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영숙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둘 다 우리 방식대로 나를 보내주면 나는 그걸로 행복해. 명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다행히 명자 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한 뒤 영숙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명자 씨는 손주 민준이를 돌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영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이해를, 사랑을.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영숙은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민준이를 안고 함께 갔습니다. 교회는 촛불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 씨는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명자 씨도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가사는 몰랐지만 멜로디는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영숙의 친정어머니 선희가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와 선희는 오랜만에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러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씨, 그동안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명자 씨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쪽 출신이시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요. 선희 씨,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얼마를 가졌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 씨는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마음만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명자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희 씨도 좋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교만했어요. 선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들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집안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의 작은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명자 씨가 준비한 잡채와 선희가 가져온 치킨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음식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더 맛있었습니다. 건배. 모두 함께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서로 달라서 힘들었어요. 맞아요.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다르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명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영숙이 두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들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두 팔을 벌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창밖으로 눈이 제시도정 계속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는 눈처럼 그들의 마음도 순수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경도에서도 이렇게 눈이 내렸지. 많이 그리우시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고향이니까. 명자 씨의 눈빛이 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내 고향이야. 너희가 있는 곳이 내 집이지. 선희가 명자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명자 씨 가족이에요. 고마워요, 선희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추억조차도 소중했습니다. 힘들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빛났으니까요. 그날 밤 모두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명자 씨는 불교 신자였지만 함께 불렀습니다. 선희는 명자 씨를 위해 절에서 배운 천수경을 읊어주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두 할머니 사이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두 세계를 모두 품고 자랄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 불교와 기독교, 가난과 부유함,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배우며 1990년 봄,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여전히 건강했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습니다. 영숙과 명자 씨의 관계는 이제 친구처럼 가까웠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모두가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옛날 자신이 살던 집터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자리야. 명자 씨는 한 골목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 변했지만 예전에는 작은 기와집이 있었어. 힘드셨겠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행복했어. 명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준호랑 셋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나는 참 소중해.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행복했어. 명자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행복해. 너희 모두가 있으니까. 영숙도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민준이가 할머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저는요? 너도 사랑하지, 우리 손주. 명자 씨는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니? 네. 내가 북쪽에서 왔다는 것,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 그런 게 너한테 부담되지 않았어?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영숙은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명자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전쟁을 겪고 고향을 잃고 남편을 잃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살았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살아남으신 게 아니라 삶을 이기신 거예요. 영숙의 말에 명자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숙아, 너도 강한 사람이야. 저요? 응. 나 같은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잖아. 명자 씨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는 해냈어. 어머니, 우리 둘 다 강한 여자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아들. 준호는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서 아빠는 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민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가족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조차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걷는 그림자였으니까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명자 씨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명자 씨는 그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니? 대구에서 왔어요, 할머니. 그래, 경상도 아이구나. 잘 왔어. 명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모여 있단다. 모두 웃었습니다. 영숙이 명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아직 팔팔해.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지. 증손주도 봐야 하니까. 명자 씨는 민준이를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명자 씨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달라. 명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지. 네, 할머니.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명자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다른 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같은 피를 나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명자 씨는 계속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가족이지. 맞아요, 어머니.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명자 씨는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했고 서로 상처도 줬지. 네, 어머니.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진 거야. 명자 씨는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함께 견뎌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 씨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너는 북쪽의 피와 남쪽의 피를 모두 가졌어. 네. 불교와 기독교를 모두 보고 자랐지. 네, 할머니. 그게 너의 힘이야. 명자 씨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양한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잊지 마라. 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가족은 하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 그들이 만나 가족이 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차이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명자 씨와 영숙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노력하며 결국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끝없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작품에 큰 힘이 됩니다.